아마 가장 궁금하신 게 지금 음, 최근 거래 분위기, 현장 분위기이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너무 바쁘시죠? 네, 좀 많이 피곤하네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서 이 다주택자 준거 관련한 유예를 일시적으로 발표 시작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폭발적이었나 싶을 정도로 거래는 많이 돌았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그 평형대별로 이제 치중하는 부분이 다른데 일단은 저희가 그전 전체 거래량 여기가 12,000가구인데 전체 거래 한 달에 한두 개, 두세 개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 저희가 1월 28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약 두 달 정도 돼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저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60건을 넘어섰습니다. 예, 음, 물론 이제 편중은 있겠지만 그런 얘기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이 거래가 된 거죠. 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2월부터 60개 이상 음, 거래가 됐고 네, 오늘도 계속 손님이 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디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단합니다. 일단 두 가지 분류를 할게요. 첫째, 이제 생초, 우리가 이제 생애 최초라고 하죠. 이제 젊은 신혼부부들이 음, 들어오는 패턴. 그거는 이제 지역 관계없이 들어오는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타는 수요. 이 두 가지 분류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전체 거래량 중에 거의 한 반 정도가 거의 소형급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14평, 18평, 뭐 20평, 25평 거의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위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좀 주의해야 될게 중대평형은 그만큼 들어오는 유입이 적어요. 물량도 물론 많지는 않지만. 음, 그래서 집은 이번에 거래는 거의 34평 이하에서 폭발적으로 됐다고 보고 특히 소형평형 그래서 18평하고 14평 이제 25평 이하에서 거래가 많이 터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은 물꼬를 거기서 터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가장 두 번째가 이제 대출이 그나마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4평 거래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거래를 통해서 팔고 넘어오는 갈아타는 수요가 많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두 가지 패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소형 평형이 들어오는 진입하는 방법과 34평이 들어오는 진입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경향이. 소형은 결국은 이제 생애 최초 신혼부부들 젊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매수입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줄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여기 특히 둔촌주공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이 물량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 플러스 원을 가지고 동시에 내놓으시는 분은 그 중에 하나를 팔리면 하나는 3년간 전매 제한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걷어버립니다. 그러면 결론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팔리면 두 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도 보이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는 거의 30여 건 정도 거래가 됐다는 뜻은 결국은 이제는 물건이 없어지는 추세로 가는 거고 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물론 아직도 이제 저가는 남아 있긴 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34평 같은 경우는 입지라든지 입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세안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조금 있는데 제일 큰 거는 34평은 거의 이주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 지금은 간단히 그냥 투자자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진짜 진정한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생각보다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은 그래요. 원포인트.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2주 남잖아요. 이제 이번 주가 끝나면 2주 안에 모든 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고 혹시라도 매도인이 정말로 이제 급해서 파는 게 있겠느냐라는 식의 의견하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느냐라는 의견의 두 가지로 갈리고 있고요. 그렇죠. 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 그게 갈리기 이전에 물건이 소화가 돼 버리니까 음, 이제는 물건 찾기 싸움이 들어갑니다. 특히 음, 입주되는 물건은 없어서 못하는 정도가 돼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좀 부류가 좀 발리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제가 요번에 필시적으로 요번 시장은 좀 다르다. 이전 시장과 다른 게 뭐냐면 실수요자만 붙다 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중대평형들이 거래가 정말 안 돼요. 음, 수요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수요도 적지만 물론 그 대신 거꾸로 얘기하면 물량도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정말 좀 추세 변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집에 대한 수요의 추세 변화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긴 했는데 요번에 그 부분이 상당히 극명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음. 대출 영향도 좀 크지 않나? 당연히 그것도 네, 있겠죠. 네, 예. 그것도 당연히 하나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네, 어쨌든 들어오는 진입은 34평, 37평까지는 그래도 들어오는데 음, 40평대, 50평대는 파격가가 아니면 물론 거래는 되긴 했어요. 파격가가 아니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평형별로 음. 남아있는 매물 시세 선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일단은 뭐 14평 같은 경우는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현재 이제 12억을 다 넘어서고 있으니까 이제 금매가 없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18평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금매가 한 16억 한 5천, 4천 정도. 그 다음에 정상 매물은 18억을 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뭐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불과 한 7, 8개 다 해봐. 물론 이 중에서 또 이럴 수는 있어요. 안 팔려고 했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파악되는 내용으로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4평 같은 경우는 이제 급지별로 등급별로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아직은 물량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가 금매는 이제 거의 다 빠졌고 이제는 기본적으로 28억을 베이스로 놓고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입주되는 거는 그래도 29억 이상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이전 고점 대비하면 싼 겁니다. 그렇죠. 다만 네. 37평과 43평, 50평은 아직은 금매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히려 37평 같은 경우는 34평 가격으로 잡을 수도 있거든요. 43평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건이긴 한데 그런 거고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현재에서는 가장 맞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4평 노야리 입주되는 것들은 아마 30억이 좀 넘지 않나 그렇게 그렇죠. 이전에는 네. 그것들이 32억 이상 가던 것들인데 네. 실은 이제 오늘도 이제 뭐 한 31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조율하다가 이제 얘기는 중에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긴 네. 하죠. 그렇게 할 바에는 43평이 이제 31억 초반에 할 게 네, 있으면 네. 그게 괜찮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임차인이 음. 집을 안 보여주세요. 아. 이게 가장 큰 아킬레스예요. 팔긴 팔아야 되는데 네. 협조가 안 되니까. 근데 또 매수인은 집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18평 같은 경우 패턴이 비슷하니까 어쨌든 이제 샘플로 가능하겠지만 30평대 이상은 집을 봐야 되거든요. 분위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사회적 격리 현상이에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자기 뜬금없이 나가야 되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집 보여주는 게 협조가 너무 안 돼서 저희가 일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그거는 좀 다들 아시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최근 전월세 쪽도 좀 동향이 궁금하거든요. 전월세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매물도 없지만 수요도 없다. 그래서 가격은 멈췄어요. 34평 기준으로만 설명드리면 한 12억에서 13억. 물론 그 이상도 내놔요. 그건 등급별로 차이가 있는 거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입주가 된 잡내야, 그다음 지금 르엘 아직 입주장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그쪽 전세 가격이 소화가 돼서 올라가줘야 정상 가격 15억대 이상을 가고 16억대를 가줘야 여기가 조금씩 올라갈 텐데 네. 아직 그게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여름이 지나면서 소화가 다 미리 끝나줘 주면 이제 정상 가격 회복할 거고 그쪽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올해 연말부터는 2년 차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분양자들이 팔고 또 세를 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 번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게 고민스럽긴 해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물건은 정중동. 하지만 잡내화가 빨리 소화가 되면 전세값은 다시 뛸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지만 그게 늦어져서 계속 연동이 되면 오히려 여기가 묶여버리게 되면 오르지 않는 상태 현재 상태에서 그냥 옆으로 횡보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전월세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약간 틈새장 같은 거잖아요. 협곡장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번 장은 맞아. 협곡입니다. 맞아요. 협곡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나락을 뚝 떨어져서 다시 회복을 하는데 그 협곡선에서 과연 내가 어디서 가느냐인데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는 바닥을 잡고 싶죠. 근데 협곡장의 특징은 바닥이 좁아요. 어디가 바닥이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우리가 전 고점하고 협곡의 바닥하고 그 중간선 지대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 잡아도 비싼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싼 거 없어, 더 싼 거 없어. 왜냐면 뉴스나 기사나 유튜브 보고 오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인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네, 이거는 조금 명시했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가격들은 사실은 처음에 초기에 이미 거래가 끝난 것들인데 그렇죠. 이제서야 그걸 보시는 거죠. 항상 그렇죠. 예, 항상 그렇죠. 시장 자체가.